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4월 4일에 파면이 되고 지금 닷새째예요, 오늘이. 그런데 아직도 관저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11일 금요일, 그러니까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일단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일각에서는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경호상의 이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거기 사우나랑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지금 처리하느라고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증거 인멸하려고 지금 시간 보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관저에서 안 나간다고 보세요? 일설에 의하면 그 개하고 고양이 짐이 너무 많아서 그 짐 챙기느냐고 오래 걸린다는 썰도 있던데. 일주일이나 그들 짐을 챙기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는군요. 왜냐면 아이들 짐은 없잖아요. 네, 아이는 그러니까 사실 어른 둘이 살면 뭐 이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제가 보기엔 그 안에 뭐 좀 정리해야 될, 그러니까 그 없애버려야 될 게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제3의 장소로 가느냐를 놓고 고민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사실은 8년 전 탄핵 때는 다음 날 나왔잖아요. 네. 그럼 어제 그저께 나왔어야지. 일요일쯤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뭐 며칠 더 있고 뭐 언제 나올지도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라. 네. 이 강제할 방법은 역시 뭐니 해도 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게 해요.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을 물려야 된다. 한남동 관저 정도의 규모면 그 월천이 아니고 1천은 받아야 돼요. 하루에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돼요. 네. 그게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가끔 이제 해외 탑스타나 무슨 그 왕족 같은 사람이 오면 저 소공동 롯데호텔이나 뭐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제일 큰 방을 얻어서 거기 묻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호텔의 제일 큰 방값이 보통은 하루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래요?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스위트룸. 근데 그게 보통 뭐 넓어야 100평에서 200평 정도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한남동 관저는 그거보다 훨씬 크죠. 네. 왜냐면 그 부속 직원들 공간까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면 바로 나올 거다. 역시 알겠습니다. 또 여사님이 가장 머니에 민감하기 때문에. 머니로 들이밀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해봤자 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근데 국민들의 관용도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시간 줬으면 사실은 웬만한 집 다 이사합니다. 네. 뭐가 더 필요한지는 저도 모르겠고 하루 이틀이면 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제 금요일 날 나온다는 뭐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금요일까지 안 나오면은 진짜 무슨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조금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고, 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도 싫어하고, 네. 뭐,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갈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고, 국민의힘 분들도 솔직히 속내는 조금,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하거나, 뭐, 인터뷰라도 하거나, 집회라도 나가면 얼마나,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대선에 하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둘이 깜빵에 들어가면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구속되면 된다 그냥. 구속되면은 경호할 필요도 없지. 아크로비스타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네. 국힘 의원들도 다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윤상현, 나경원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억울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구해내겠습니다. 이런 거 파리할 사람, 윤파리할 사람들이에요. 네. 모두가 RP하다 진짜. 그냥 좀 넣자 제발 빨리 두 사람도. 그러면 진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린다. 사실은 경호가 더 확실하죠. 그거 아니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가 네. 1급 경호 시설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도 네. 거긴 뭐 접근도 안 되는데 뭐. 거기야말로 경호가 확실하다. 근데 저는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 아니 거기 사는 다른 주민들은 뭔 날벼락이에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불편하지. 이미 6개월 정도 관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하면 요새 양평이나 뭐 이런데 전원주택 진짜 빈 집들 많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도 엄청 내려갔어요. 세도 엄청 싸. 네. 아니 그런데 구해서 가면 되지. 양평의 굳이. 강상면. 네. 예, 종점 강상면, 하려고 했는데. 종점 바뀐데. 예, 강상면으로 가시면 되는데. 네. 아니 거기에 거기 처가 땅도 많고. 거기 많아요. 강상면에. 그쪽으로 가면 되지. 굳이 그 서울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 불편해서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아크로비스타로 갔다가 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언제 가는지 좀 주고 보도록 하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5일 동안 관저 정치를 했었던 거잖아요. 지도부도 갖고 나경원 의원도 부르고 지지자들 향해서 메시지도 내고 이런 관저 정치를 이어갔는데 앞으로도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거나 뭔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 아니 그리고 일단 국힘의 후보를 자신들이 찍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할 거고. 근데 보면 항상 안 되는 수만 또 대부분 그래요.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사실 노골적으로 원희룡 당대표 후보를 밀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고 아니 그러니까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렇게 후보를 내지. 네. 이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할 텐데 본인들이 뜻한 대로 그렇게 될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아니 저 진짜 100% 동의하고 네. 그냥 정치 지능이 떨어져요. 정치 지능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2012년 이제 이때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사실상 레임덕에다 감내를 했잖아요. 네. 박근혜랑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옛날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저 국정농단 뭐 얘기하면서 정은혜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 사적인 감정 이런 걸 배제하고 이 사람이 될 것 같고 가능성이 높으면은 내 이유를 이렇게 100%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책임질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내려놓는 게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순리를 따르는 거거든요. 뭐가 됐든 가장 센 사람한테 자기 권력을 양보를 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정치 지능이 떨어진다.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개입은 하려고 할 텐데 그 정도로 파괴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래요? 예. 네. 너무 급속하게 윤석열을 버리더라 다들. 국힘이. 네, 파면 이후에. 예, 홍준표 하루 지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정하겠다. 애도기간은 하루면 된다. 아, 그러게요. 너무 빨리 표본해서 막 뭐 15명 나오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참았어, 그거를. 탄핵을 어떻게 기다렸어, 이분들은.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더라도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는 거는 뭐 대선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 검찰 뭐 수사나 이런 게 지금 가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온갖 지금 혐의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이제 몰아닥칠 텐데 지금까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 행동들을 보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석방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건데 일단 검찰 어떻게 할까요? 재구속이 바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 네. 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그래요? 예, 당장 굳이 윤석열을 재구속을 시킬까? 그럴 거면 풀어주지도 않았죠. 네. 예, 지금 심우정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약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우정은 지금 갈 길이 없거든요. 딸 그것까지 지금 네네. 뭐 채용 특혜까지 가면서 이제 더 윤석열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힘하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주민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아크로비스타 뭐 주민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게 빠르게 구속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저는 거기까지 걱정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1심 그러니까 네. 이거를 기소를 이제
제대로 공소유지를 잘 못해가지고 네. 내란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가 나오고 공소기각은 다시 재기소할 수 있는데 네. 무죄가 나오고 그거에 판사는 또 직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뭐 무죄가 나오는 걸 하고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항소를 포기해버리는 거. 설마요.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설마 저도 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은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게 조금 검찰을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네. 특검을 가야 된다. 뭐가 됐든.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 네. 네. 들으세요. 사실은 그 검찰이 움직이려면 두 사람이 중요해요. 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딴 마음을 먹는다. 네. 그러면 총장이 딴 마음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서울중앙검사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대검찰청에 중수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 중수부를 없애면서 특수수사 기능을 다 서울중앙지검에다 몰아놨어요. 네. 물론 뭐 서울 남부처럼 금융특화청도 있고 서울 서부처럼 뭐 식품특화청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분야별로 특화를 시켜놨을 뿐이지 이런 정치적으로 중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심우정 총장은 뭐 이미 뭐랄까요 내친 걸음이라 본인 손으로 잡아낼 리가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창수 검사장이 그걸 하겠냐?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도 자체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도예요. 네. 왜냐면 두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다른 수사는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어차피 뭐 2달도 안 남았으니까 아니면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네. 급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이에요. 네. 지금 선거법은 4월 4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4개월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4개월에서 지금 4일 빼야 돼. 네.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네. 어. 벌써 4일이 지났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급해요, 사실은. 이건 그래서 어디선가는 해야 될 텐데. 특검이 출범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네. 오히려 선거법 위반 부분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상설특검을 뭐 한다든지 네. 딴 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별 지장이 없을 텐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급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기소중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각종 사건들이 이제 기소중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자연인이 되면은 풀리는 거니까 그 선거법도 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대선 기간 중에. 뭐 네.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뭐 맞습니다. 피해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장고 증명 349억 원 장고 증명 해가지고 뭐 등등등 해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와이프가 4달 정도 맡겼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관련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했는데 최은순이랑 같이 23억 원 이익 받고 뭐 이런 네. 거 다 솔직히 공직선거법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또 하나 있잖아요. 예. 제 아내는 구약을 다 외웁니다. 외울 수도 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하고 외울 수 그건 있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들여다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지. 모른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도 안 들여다본 사람이니까 그런 거짓말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 깜빵에서 감명 받으셨나? 성경 보고 그러면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외워보라고 하든지. 그리고 뭐 자기 와이프 김건희 학력 위조 관련해서 이거 다 오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 하여간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내란죄 하나로만 굵직하게 그냥 넣어서 무기징역으로 넣어도 되기는 할 텐데 워낙 요즘 뒤숭숭하다 보니 흉흉하다 보니 네.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야 되겠다. 언제 이게 뒤틀릴 수 언제 다른 알지 게 될지 못한다. 모르니까 일단 걸 수 있는 건 다 일단 다 걸어봐야 된다.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제 줄줄이 혐의가 있는데 일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이미 지난 2월에 검찰이 이제 소환 조사 필요성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파면이 됐으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먼저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가능하겠죠. 네. 충분히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소환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결국엔 그게 제일 먼저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뭐 워낙 건이 많아서 네. 줄줄이 이제 이어지겠죠 수사가. 뭐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나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는 다 무혐의가 됐는데 이런 것도 다 재수사 가능성이 그건 뭐 있어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라는 거는 네. 이른바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지 무혐의 결정은 그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거는 지금 서울고검에 항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라고 해서 사건을 다시 열어서 수사해 봐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그냥 바로 재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박성태 실장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네. 김건희 먼저 부를 거라고. 네. 예, 그리고 바로 검찰이 김건희 소환 조율하고 있다. 뭐 이미 통보를 했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 다 부담되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김건희 정도는 네. 내줘야죠. 내줘야 된다? 김건희도 안 내주면은 그러니까 김건희는 심지어 보수에서도 싫어해요. 그날도 얘기했지만은 네. 윤석열이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망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세요, 진짜. 네.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소환 정도는 해줘야지 그나마 검찰도 면이 설 거예요. 저는 조만간 부를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검찰 수사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